경이로운 소문은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5화에도 정말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6화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겠죠. 가모탁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건의 아들이 확실해진 소문이었죠. 가모탁의 과거와 소문이의 아빠 소건과의 과거가 얽혀있고 소건 부부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모탁과 추여사 그리고 하나였는데요. 5화가 시작되자마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소문이에겐 알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죠. 아저씨 말고 또 죽었다는 형사들 우리 엄마 아빠예요? 6화 예고편에 나온 소문이의 대사인데요. 대사를 들어보니 소문이가 부모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듯 보이죠. 아저씨라고 말하는 걸 보니 가모탁에게 한 말로 보이고 용의자가 악귀라고요? 라고 말하는 소문이의 말도 나오는 걸 보니 소건 부부를 죽인 범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실제로 예고편 장면에선 우리가 찾자 라며 소문이와 가모탁 둘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둘은 어떤 사실과 마주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문이와 함께 소문이의 집을 방문한 하나. 아마도 부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소문이가 하나의 능력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묻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여자친구라 답한 소문이었죠. 딱히 아니라 대꾸도 못하겠고 속에서 화만 치밀어 오르는 하나였습니다. 왠지 나중에 크게 한 방 맞을 것 같긴 한데 워낙 괴력의 소유자라 소문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경찰 모자를 쓰고 물건이든 박스 안을 뒤져보고 있던 소문인데요. 모자를 통해 아마 경찰이었던 부모님의 유품 박스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어떠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이거나 하나의 능력을 이용해 기억을 읽어볼 수 있는 물건을 찾고 있었던 거겠죠. 소문이는 부모님의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영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수지 3795D12361 R33L1 도대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뒤에 R과 L은 오른쪽 왼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61 R33L1은 왠지 어느 장소의 좌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앞에 3795D123 숫자는 자동차 번호나 비밀번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감이 오질 않네요. 3795D123 61 R33L1 여러분은 감이 오시나요? 소문이가 어렸을 적 그렸던 그림을 통해 기억을 읽어보려는 모습도 나왔고 빠르게 달려오는 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때와 비슷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기억을 찾아보려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악귀의 소행이고 또 함께하고 있는 가모탁과 연결되어 있어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과거의 사건. 네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닫은 거야 라는 말을 했던 하나의 말까지 생각하니 아마도 6화에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소문이를 보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자친구라 했던 건 그냥 한번 봐줘라 하나야. 달려오던 차는 멈춰 서 있고 하나와 소문이를 향해 다가오는 악귀의 모습이 나오는데 악귀를 보자마자 여기를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말을 들어보니 이 장면은 그림을 통해 사고 당시의 기억 속으로 들어온 하나와 소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였겠죠. 이 상황이 소문이의 기억 속인지 현실에서 마주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수로 회장을 죽여버렸던 그 빡빡이 악귀 지청신과 이들은 분명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난 소문이는 지청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웬만한 악기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던 지청신에게 크게 당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듯 위겐을 찾은 가모탁과 추여사는 소문이의 부모님은 아직 하늘로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로 들리는데 경이로운 소문, 이 드라마의 세계관 속에서 이 말을 이해하려 하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면서 저승으로 가지도 못했다면 드라마 안에서의 답은 악귀밖에 없죠. 만약 소문이의 부모, 소건과 문영이 죽어서 악귀가 되었다면 현실이 아닌 드라마에선 이런 설정을 간단히 쓸 리가 없죠. 역시 또 다 틀려먹을 예상이겠지만 드라마가 후반까지 갔을 때 소문이를 포함한 카운터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악귀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들이 겪어보지 못했고 가장 두려워할 4단계의 악귀가 등장했을 때 그 녀석과 연관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제가 작가였다면, 소문이 부모를 아직 저승으로 올려보내지 않았다면, 시청자들을 깜짝 놀래켜줘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4단계 악귀와 연관된 소문과 문영의 이야기를 써두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소건과 문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도 그들을 찾아낼 엄청난 녀석을 남겨뒀죠. 5화에서 소문이는 융의 땅을 여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만큼 넓은 범위에 땅을 밟는 악귀를 느끼는 능력까지 보여줬죠. 하나가 항상 밟았다는 표현을 쓴 건 이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거의 사기캐급 능력을 보여주는 소문인데 또 어떤 능력들이 남았을지 기대되네요. 하나와 악귀의 엘리베이터 액션씬은 정말 살벌했죠. 역시 3단계 악귀는 강력했습니다. 하나를 한 팔로 번쩍 들어올린 악귀는 하나의 과거를 읽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악귀를 통해 하나의 과거를 강제 경청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글지글 굽히는 삼겹살과 함께 서로의 과거를 공유한 소문이와 하나였죠.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삼겹살이 맛있어 보여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까진 아니지만 아닙니다. 재수가 없었던 악귀는 엘리베이터를 탈출하지 못하고 가모타까지 만나버리는데 가모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악귀였죠. 역시 힘캐 가모탁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신을 찌른 놈과 마주한 가모탁. 폭주하기 5초 전의 모습으로 마무리한 5화였는데요. 아마 6화 이후론 건강한 그 녀석의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뒷상황이 매우 궁금하게 끝나버렸지만 일주일이 아닌 하루만 기다리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6화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